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테크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주식, 코인 시장은 폭락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 또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분위기는 재테크 시장 암울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그래요. 돈이란 거는 벌 때는 좋죠. 벌 때는 좋은데 항상 리스크, 좀 위험 뒤에 수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수익 뒤에는 위험도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 때가 되면 돈을 벌 때도 있고 돈이 나갈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재테크 현자들은 투자할 때 투자하고 나올 때 나오는데 재테크에 대한 우자 좀 알지 못하는 분들은 나올 때 들어가고 들어갈 때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겠죠. 아무튼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하락의 끝 어디일까? 전국 집값은 마이너스 0.20%로 역대 최대로 낙폭하였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8주 연속 하락하였고요. 경기도 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동시 하락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또한 서울 집값은 3억에서 4억 정도 하락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또한 3년 3개월 만에 최저라는 거죠. 이러하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06년도 통계 발표 이후 최저로 천건 아래로까지 떨어졌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80선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울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매도자 입장에서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집을 내놔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또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주식과 코인이 폭락하고 있는 이 와중에 부동산 매수세가 실종된 이 와중에 이런 와중에 내가 현재 부동산, 아파트를, 빌라를 내놔야 되겠다. 이 부분이 의문인데, 만약 주식과 코인이라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한가라도 뭐 던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과 코인은 언제든지 내가 팔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팔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가격을 낮춰서 매도하고자 해도 부동산의 특징은 환급성, 즉 내가 팔고자 할 때 주식과 코인처럼 쉽게 팔지를 못한다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즉 부동산은, 아파트는, 빌라는, 오피스텔은 반드시 누군가가 내 걸 사주는 사람이 있을 때 팔 수 있다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매도자 입장이라면 뭐 지금 당장 매도를 하겠다? 내놔? 그렇죠. 부동산에 던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 던진다 하더라도 지금 매물이 쌓여 있어. 지금 당장 팔겠다고 내놨는데 선생님보다 더 낮은 가격에 또한 선생님보다 더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실정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 나는 뭐 급하지는 않은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 또 10월 중순에 한국원의 기준금리가 또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던지고 싶어. 그냥 던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꼭 팔아야 되는 이런 절박함에 의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미래가 불확실해. 그렇죠. 미래야 뭐 누구나 다 불확실해. 그런데 일단 던지고 보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쫓기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내놓고 보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놓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산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팔리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당장 파는 것보다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달, 그렇죠. 수도권은 아직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 지역으로 이렇게 묶인 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5월달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내년도 5월까지니까 이때까지
이제 팔면 되니까 던진다 하더라도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 수도권 빌라는 내년 초쯤 돼서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방 광역시 아파트, 지방 아파트야. 그런데 뭐 세종시 빼고 뭐 조정 대상 지역 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차피 뭐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그동안 팔지 못했는데, 그렇죠? 또 예외 기간이 내년 5월달까지였는데 이제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을 다 풀어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지 않는데 굳이 올해 말까지 내년 5월달까지 팔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당장 급하지가 않는다면 내년 후반기 아니면 내후년 넉넉하게 이러한 마인드를 지니고 뭐 내후년에 팔겠다 이런 마인드를 지닌다면 그렇게 급박하거나 그렇게 불안하거나 꼭 팔아야 돼 이런 심리가 사그라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년은 내년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이 아닌 이상 내년도 부동산 가격, 내년도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부동산 가격 급락도 그냥 일순간에 갑자기 급락한 거 아닙니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좀 괜찮은 시기도 있었죠. 대통령 선거 3월달 끝나고 3월달, 4월달은 오히려 서울, 수도권 지역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1기 신도시 지역 반등하고 서울 강남 아파트 반등하고 매덕이 오르고 이런 시기도 분명히 있었는데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얼어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매도자 입장이라면 뭐 수도권 지역이든 지방 광역시든 지방 소도시든 지금 부동산에 던져봤자 팔리지도 않아. 여기다가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또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안 나갑니다. 더 떨어져야 돼요. 더 떨어진 가격으로 내놔야 돼요. 이렇게 가격을 계속 낮추지 않습니까? 10억짜리 9억에 내놔도 안 나가. 아이고 사장님 이거 더 떨어뜨려서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얼마요? 8억 5천. 8억 5천에도 안 나가. 그러면 8억. 그걸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부동산은. 왜냐하면 이제 한 건이라도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급하다 그러면 금액을 더 낮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 급하면 가격을 저항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급한 사람들이 막 던지다 보니까 여기다가 매수인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부동산 입장에서는 더더 낮춰가지고 한 건이라도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서 그래야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한 건이라도 팔기 위해서 금액을 더 낮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급하지 않는 이상 특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뭐 내년 하반기, 내후년 이렇게 넉넉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렇죠? 지금 당장 팔 이유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하락한 원인 이러한 원인은 금리의 초급등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이 돌아오면 결국 집값은 다시 하락세에서 보합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팔리지도 않는 부동산 굳이 뭐 내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매수? 그래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매물이 널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싸고 가장 괜찮은 집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미국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그렇죠? 또한 국내 금리 인상, 이런 부분까지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10월 14일인가요? 이쯤 되면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내지 0.50%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지켜보고 또 국내 금리 인상 지켜보고 그러면 올 연말 또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그렇죠? 이런 금리 인상이 이제 사그라드는 시점 그러한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도 매수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집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그래요. 이 말이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아파트 거래량, 빌라 주택 매매 거래량이 더 확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량의 법칙에서 그동안 부동산 양기가 발하였고 부동산 음기가 움츠렸다면 이제 음기가 발하고 양기가 움츠리겠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요. 미국발 금리 인상이 멈춰지는 시점, 그러한 시점이 된다면 음기가 움츠러들고 양기가 또다시 들 날도 오겠죠. 그래요. 마치 뭐 낮과 밤이 교차하듯이요. 부동산 시장 또한 음과 양, 낮과 밤 이렇게 교차하듯이 그러한 시기도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무조건 팔아라, 무조건 사라가 아닌 때와 장소를 잘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